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제 11강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이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을 이제 동결시켰죠. 그러면 지난 9월 17일 한국 시간 9월 18일 오전 3시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한번 제가 연구해 봤는데요. 첫 번째, 가장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한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 중국의 주식시장 폭락입니다. 중국의 금융시장이 하루에 10포인트씩 빠졌거든요. 이거는 세계적인 1929년 세계 대공황 때 주식이 15%씩 이렇게 폭락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하여튼 미국의 10% 이상 주식이 폭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폭락으로 인해서 중국발 금융쇼크로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동결시켰고요. 세 번째는 신흥국들의 경제가 불안하다는 거지요. 경제가 불안하다. 즉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역시 자본이 유출로 인해서 신흥국들의 막대한 경제가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역시 그렇게 경제가 불안하니까 신흥국들의 그런 자본이 유출된다는 겁니다. 달러 유출로 인해서 그러한 신흥국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역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에 직격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또 이자가 상반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떨어지는 경우, 하락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시장의 금융시장에 직격탄이 오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에서 미국도 수입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수출하는 그러한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미국 기업에 직격탄이 올 것이다. 수출에 큰 타격이 올 거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어려운데 자기 나라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시키게 되면은 역시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9월 17일 발표인데 동결됐지만 5일 후에 중국에 있는 국가주석 누굽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게 됐잖아요. 이런 국빈 방문으로 인해서 국가와 국가끼리 어떤 정치적인 외압도 있겠고, 또한 그 시진핑 국가 주석이 국빈 방문하니까 또 미국 정부에서는 어떤 배려 차원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동결시킨 그 이유를 제가 연구해본 결과 한 8가지로 분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9월 17일 날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시켰다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국민들 그리고 한국의 국민들의 어떠한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즉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고 있잖아요. 또 현금 서비스 받게 되고요. 또 물건을 할부로 사기도 하고요. 현금 수수료를 받고 현금 서비스를 받고 리볼빙으로 인해서 할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변제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수수료가 인상될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기지 이자도 상승하겠죠?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서 돈을 빌려오게 되면 당연히 이자 비용이 상승이 될 겁니다. 또한 이자가 올라가니까 역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내 집 장만하는데도 크나큰 부담이 될 거고요. 또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돈을 빌려온 사람들은 대출을 상환하는데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에 있는 예금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미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금하는 것보다 기준금리가 인상한 이후에 은행에다가 예치하게 되면 장기 금융상품입니다. 뭐 1년 만기, 2년, 3년 만기 장기 금융상품을 예금하는 것도 미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차 같은 거를 활부로 사게 되면 그런 활부 비용도 인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던 예금의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던 부동산을 투자하던 채권을 사던 간에 금을 사던 간에 이제는 투자 포트폴리오 이제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기준금리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받는 데는 그 기준금리하고는 크나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도 역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들이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기준금리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1994년, 95년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3포인트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97년도에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네. IMF가 왔지요. 외환위기가 올라왔어요. 무엇으로? 달러 부족으로. 그러니까 94년, 95년도에 한국의 달러가 해외로 유출됐다는 것이죠. 자본 유출로 인해서 97년도에 달러 부족으로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2004년, 5년도에는 3포인트 이상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2007년도 서브프라임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역시 2년 뒤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자, 뭘 반증할까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하고 나서 2년 뒤에 IMF. 미국의 기준금리가 2004년, 5년도에 인상한 이후 2007년도에 우리는 금융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해 봤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서 기준금리 전망치를 추인했습니다. 전망치를 추이했는데 뭐 맞지는 않습니다만 참고로 연방준비은행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상할 거다 예측을 했는데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말에는 그러나 이제 2015년도 말 기준금리가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0.625입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 미국 기준금리는 인상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2016년도 3월경 정도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2015년 12월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는 2016년도 3월 전후로 해서 1사분기 전후로 해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리라고 예측이 되어지고요. 2016년도 말에는 1.625입니다. 1.625 그리고 2017년도에는 2.875 그리고 2018년도에는 3.7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연방준비은행이 취한 바 있는데 뭐 이것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2018년도가 미국의 기준금리 최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사실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제닛 앨런은
2015년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시키겠다는 그런 발표를 많이 했고요. 그러나 부의장이 있습니다. 피셔라 부의장. 피셔. 이 피셔 부의장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 부의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피셔는 2016년 3월 전후로 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얼마지요?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준금리는 계속 지금 0%에서 0.25를 유지했고요. 지금 현재 일본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0.1%가 되겠고요. 영국은 기준금리가 0.5%가 되겠고요. 지금 이웃나라 중국은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지금 중국의 기준금리는 1.75인데 아마도 기준금리를 인하시켜야 될 겁니다. 예. 지금 중국발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시켜야 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나라 러시아는요, 기준금리가 17%입니다. 원래 올해 초 15%였죠. 현재 기준금리는 러시아는요, 작년 기준금리가 17%였었고요. 올해 초만 해도 1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기준금리가 11%인데, 역시 러시아도 작년에 17%, 올해 초 15%, 또 11%까지 계속 러시아도 인하시킨 바 있고요. 지금 브라질의 기준금리는 14.25%입니다. 네, 지금 작년에 브라질 같은 거는요, 기준금리가 10%였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 기준금리를 7차례 올려가지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가 14.25%입니다. 왜 이렇게 브라질 같은 것은 기준금리를 높이는 하는 이유가 뭐냐? 브라질은 외환위기 영향이 있다는 거죠. 외환위기 우려 영향이 크기 때문에 브라질은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시키고 있고, 러시아는 기준금리를 지금 꾸준히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기준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러시아 같은 데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경기 부양을 하기입니다. 국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하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에만 해도 기준금리가 2%였죠? 2%에서 1.75, 그리고 2.25에서 2%, 2%에서 1.75, 현재 1.5%, 현재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시켜야만이 뭡니까? 금리를 인하시켜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화폐를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12월 인상설과 내년 2016년 3월 인상설이 지금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피셔 부의장도 3월경 인상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중국을 이슈한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또 미국의 경제 회복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해가지고 인상을 12월 인상이 아니라 내년 3월경에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역시 한국 기준금리도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8강 시간에 이런 걸 했습니다. 그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은 저성장 시대, 저금리 시대, 부채는 큰 재앙이다 해서 여러분, 지금 빚을 상환해야 됩니다.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데, 이제는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날로 지금 증대되고 있어서 지금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1130조가 넘는 실정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채무가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빨리 변동금리를 상환해야만이, 즉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인상이 딜레이되는, 연기되는 그러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라고 하거든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P라고 하는 건 프로듀서, 생산자 물가, 프라이스 인덱스, 이 PPI라고 하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 뭐 이런 것들이 생산자 물가지수인데요. 지금 미국에선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금 뭐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생산자,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들이 그 물가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구매자들이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그 이유는 뭐냐? 미국 사람들이 미국 소득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임금 인상이 안 되고요. 그런데 임금 인상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소득에 대한, 미국 국민들이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기업들의 그 가격 결정하는 그러한 결정력이 저하된다는 겁니다. 기업들의 그 제품의 가격을 결정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물가가 하락한다는 거지요. 디프레션으로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계속 연장하고 있다. 그러면 9월은 세계적인 그 불안, 중국발 금융위기로 연장되었고, 그리고 12월 달에 인상할 것은 왜 딜레이가 되느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들이 구매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말이죠. 월마트 아시죠? www.walmart.com 한번 들어가 보세요. 월마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최저 가격으로 물건을 판다. 그런데 이 월마트에서는 말이죠. 매출이 정체될 것이다. 실적 전망을 내놨다가 이 월마트 주식 가격이 10%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월마트 주식 가격이 말이죠. 15년 만에 10%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월마트의 가격, 소비자들 가격이 싼데도 최저 가격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영어로 이런 거 있죠. rock bottom price, 최저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데도 미국의 소비자들이 물건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이 가격을 결정력이 저하되고 디프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연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는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1994년, 95년도 3% 이상 됐을 때 이후에 2년 이후에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2004년, 5년 기준금리가 3% 인상됐을 때 2007년, 8년 이후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017년, 18년도에 3% 이상 올라간다면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과연 폭락할 것인가? 폭락하지 않을 것인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각 나라의 기준금리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